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5년도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도는 계엄과 탄핵 그리고 또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상반기는 정말 어수선하고 혼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지방건설사의 연쇄부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건설사 위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건설사가 무엇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 위기 분석과 대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고요. 주택 재고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이 급증을 했고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는 사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건설사들이 그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25년 초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23,722세대로 1년 전보다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2배. 24년도보다 그 2배 증가했다는 부분은 11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게 되면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죠. 이 중에 80% 이상이 수도권 외에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3,000세대 이상으로 전국 미분양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구와 부산, 울산 이 지역이 전국의 미분양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전부터 대구가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대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문제는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부분은 건축 완료 후에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준공을 했는데 미분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러면 거의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과잉이 지역 시장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들어서 서울에 분양하는 물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공급되게 되면 뭐 4,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올해도 재개발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사회 전 분야가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상당히 큰데요. 이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설계하는 곳은 올해도 상당히 바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형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이쪽 분야는 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민간 시장이 워낙 죽었기 때문에 또 공공현상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미분양 주택과 주택 재고가 과잉되고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건설사들은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주요 부문별 경제 성장률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도 1분기까지 마무리되면서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소비와 내수 그리고 수출 이렇게 세 개의 파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소비 같은 경우도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모두 다 마이너스 0.1%고요. 투자 같은 부분을 보면은 건설 투자가 제일 심각합니다. 건설, 제조업이 상당히 심각한데 마이너스 3.2, 설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문제 때문에 벌써 수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1.1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인데 25년도 들어서는 수출 같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6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지 않겠나. 그리고 하반기부터 관세 협정이 끝나면서 수출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안 좋으면은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 같은 부분도요. 최근에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편의점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고 소비를 안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다른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비 투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도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좋은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발주가 급감하고 있고요.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상반기까지는 대선 정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다 중단되고
특히 발주되는 내용도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방의 건설 수주가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공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공급을 하고 또 발주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공에서 경기를 활성화를 하려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23년에는 지방건설 수주가 15.2%가 감소를 했고요. 24년도에도 8.6%가 추가 감소를 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중견 건설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 공공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발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서도 악성 미분양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이러면 지자체도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자체도 더욱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2월 기준으로 지방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55.5% 감소를 했고요. 착공도 무려 34%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착공도 안 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이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멈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30여 건이 넘는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었고요. 예산 부족과 분양 부진으로 착공조차 되지 못한 승인 사업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발주 프로젝트가 많이 급감을 했고요. 수도권도 사실 민간 시장 많이 죽었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 뭐 상가 공실률, 꼬마 빌딩 공실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민간 시장도 많이 죽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분기별로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면 2024년 2분기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0.1, 0.1, 그리고 2025년 1분기가 마무리됐는데요. 0.2%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성장률 쇼크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이 경제성장률이 0.1% 이하 또는 마이너스 0.2%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아예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경제 성장률도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가고 있다.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지표들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0.2%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25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5년 통틀어서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0.8%나 0.6%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경색 및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출 연체율입니다. 대출 연체율이 증가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금 경색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2025년도가 부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입한 자금이 미회수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마르고 있고요. 금리와 자재비 상승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팔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는 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24년 말 기준 비은행권의 건설 관련 대출 연체율이요. 5.5%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비은행권은 은행이 아닌 곳,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가 이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증권사도 몇 개 무너진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은행도 문제가 되는데요. 저축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이 12.8%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저축은행도 상당히 문제가 크고요. 특히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 3금융권이 이렇게 대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초에 주요 은행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도 0.61%로 상승 추세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을 보면은 이 1금융권이라든가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 대출 문제에서 상당히 까다롭고요. 특히 시공사의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에 관련 없이 무조건 책임준공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나오면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건설사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도 안 좋고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 수주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50% 이상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뭐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자금 경색과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요, 최근에 대출 중단 및 투자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6월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건설사에 대한 신규 여신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건설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25년 3월에 5대 은행의 기업 대출이 2조 5천억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또 대출을 묶어놓으니까 이 기업 대출의 감소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3,250억 원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은행에서 중소기업이나 이 지방건설사에 관련된 부분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많이 줄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건설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고 내부적으로 신규 여신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로 인해서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공사 중단, 부도, 도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건설사가 어렵다. 올해는 상당히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쇄부도 및 폐업 증가입니다. 이 내용은 2023년도부터 부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골물대로 골맞고 터질 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더 많은 기업이 부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위기로 인해서 지방건설사의 연쇄도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벌써 103개 종합건설사가 폐업을 했고요. 전문 건설업체 등 관련 업종을 포함하게 되면은 613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613개 업체. 물론 이제 건설사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폐업하는 것도 있고 신생으로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너무 폐업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폐업하는 기업도 만약에 600개가 있다면은 또 신생 기업도 300개, 40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건설사 수를 봐야 되는데, 이 언론에서 너무나 폐업 수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건설사가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신생 기업도 있는데 이 폐업 수가 더 많은 거죠. 폐업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중견 건설사 중에 신동아건설, 삼부건설, 대저건설 이렇게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2025년 들어서 벌써 9개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중견 건설사가 무너졌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100위권 이내에 있는 건설사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100위권 이내도 몇 개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방 중심의 중견사 부도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노무자 피해, 공사 중단, 지역 고용 악화 등 연쇄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25년 1월에만 건설업 고용이 11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2013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건설업의 고용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10만 명, 8만 명, 9만 명 매달 이렇게 건설업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라든가 대기업 위주만 사람들을 뽑지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5년 1분기 통계가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2025년 3월까지니까 1분기가 마무리됐죠. 1분기까지 법인 파산의 신청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그래도 1000개 이내로 법인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40개, 700개, 많을 때는 1069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그래도 법인 파산이 적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하반기니까요. 6월부터 부동산이라든가 건설이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4년차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23년도와 24년도를 보십시오. 23년도가 무려 법인 파산이 1657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증가를 했다. 1000개에서 657개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 24년도는 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1940개 회사가
법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 통계 집계를 한 후에 사상 최대의 법인 파산 신청 건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5년 1분기를 보니까요, 전년 대비 벌써 3.1%가 증가했습니다. 453개 회사가 법인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2025년도의 법인 파산은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건이 넘는다. 정말 2013년 통계 이후에 사상 최대로 법인 파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통계를 보더라도요, 건설,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제조업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들이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부실 징후의 건설사의 통계를 보면은요,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빨간 선이 1위부터 30위입니다. 여기서는 부실 징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건설사들은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위부터 100위인데요. 100위까지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건실한 그런 건설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023년도에는 7개, 2024년도에는 10개, 그리고 2025년도는 14개 정도가 부실 징후에 있다. 그만큼 1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들도 상당히 어렵다. 이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부실 징후 건설사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원인과 복합적 배경인데요, 여기서 이제 위기의 본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불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 불황 외에도 대한민국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 구조적 요인이 이 위기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예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방 인구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주택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시장이 너무나 안 좋고,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집중화로 이 주택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지방인구 감소가 정말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요, 정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방의 도시가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발주 축소, 재정 악화 및 정치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과거에 무리한 PF 대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고금리 환경에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금리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지금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확 이렇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또 상황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이제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붕괴되고 있다. 최근에 집가도 많이 오르고 또 공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의 대치동이나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렇게 주요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하고 바로 팔게 될 경우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게 되면 3.5%, 3%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야지 단기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내외적인 요건도 안 좋고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건설 시장이 많이 죽었다. 부동산이 좀 일어나야 건설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근에 공실률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설 시장도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경기 하락이 아닌 지방건설업계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위기다. 제가 앞서 말한 5가지 요인과 더불어서 이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이 더 취약하고, 특히 자금 조달, 미분양 이런 문제까지 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건설사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들어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LH공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세대를 매입하겠다. 이 내용은 10년 만에 첫 매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LH도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LH가 공사입니다만은 결국은 이 정부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부분은 뭐 채권을 발행해서 미분양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의 혈세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매입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미분양을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LH가 너무나 많이 시장을 개입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분양 물량 공공임대를 전환하고 있고요. 건설사의 현금의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인프라 사업을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 특히 뭐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은 계속해서 그냥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우대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이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이 미분양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가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방에 가서 지방주택을 매입을 하겠습니까? 지방 경기가 엉망인데 수도권에서 왜 지방주택을 매입하냐 이 말입니다. 대출 우대라든가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해도 지방으로 갈 매력이 없는 거죠. 매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사실 정책일 뿐이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 부분도요, 정부가 바뀌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너무나 많이 속은 겁니다. 너무나 많이 속았어요. 부동산 경기가 뜨거우면 정책을 그냥 쫙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세제 혜택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고 이 부분을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도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PF 유동화 및 긴급 유동성 공급 펀드 1조 원 지속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크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인구 감소라든가 공급 과잉, 건설사의 구조조정 이런 내용들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몰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5년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정책을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정책이 집행되고 본격적으로 효과가 일어나려면은 26년 상반기나 25년 하반기, 그러니까 25년 10월 정도부터는 조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26년도 경기가 전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건설사의 미분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요. 또 대출 연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서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동성 위기에 빠지겠죠.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신규 여신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연쇄부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래서 문제는 지방건설사의 이 미분양 아파트가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25년도가 지방중견건설사 도산이 본격화되는 그런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23년도, 24년도 법인기업체의 기업회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25년도는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건설사에 상당히 위험이 클 것으로 본다. 정부는 LH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출 혜택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건설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지역경제 구조와 직결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개월이 위기 확산과 혹은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상반기는 이미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 5월달, 6월달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25년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건설업의 위기가 조금 진정될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확산될 것이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고 건설업도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내수 시장이 사상 최대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5년 하반기에 조금 살아나면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